안녕하세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청각학 전공 이경원입니다. 한국 노인성 난청인의 보청기 선택과 전기음향적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난청 노인보다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청력 역칠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동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적, 주파수적 해상도의 저하로 인해서 난청인은 조용한 곳 또는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어음의 인지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보청기 이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좁아진 역동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득이, 그리고 외부에서 입력되는 소리가 점차 증가할 때마다 이득은 점차 감소하는 보청기가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보청기는 비선형 증폭기로 표현하며 AGC라고도 합니다. 비선형 증폭기는 입력 음압이 증가할 때 출력 음압 레벨의 증가율이 둔화되어 이득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선형 증폭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전기음향적 파라미터는 압축력치 (Compression Threshold), 압축 비율 (Compression Ratio), 압축 시간 (Attack Time), 해제 시간 (Release Tim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서 작은 소리의 이득을 조절하면 작은 소리의 이득이 변화되어 압축 역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조절하면 압축 역치 이상에서 큰 소리의 이득이 변화되어 압축 비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의 조절에 따라서 어음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짧은 해제 시간인 경우는 작은 어음의 크기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잡음 또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긴 해제 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작은 어음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역시 잡음 또한 변화가 크지 않아서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채널 보청기입니다. 다채널 보청기는 비선형 증폭기가 나누어진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형태의 증폭기를 의미합니다. 다채널 증폭기의 이점으로는 한 개의 귀에서 서로 다른 역동 범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 환경 내에서 대화를 할 때 잡음의 이득을 줄여주어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을 했을 때 모음이 자음을, 반대로 자음이 모음의 인지를 방해하는 어버드 또는 다운워드 스프레드 매스킹을 줄여주어 자음대 모음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어 인지도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청기의 선택 방법입니다. 보청기의 선택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청인의 비청각적 요인, 청각적 요인, 난청인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증폭기, 보청기의 형태 등을 선택해야 하며 이득과 출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FM 마이크로폰 등 선택 사양 또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방적합 보청기의 일종인 RIC의 판매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RIC의 선택보다는 난청인의 신체적인 특징, 보청기의 전기 또는 음향적인 특징, 기타 고려사항을 토대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RIC의 경우
작은 웨이도의 직경을 가진 난청인의 경우는 착용했을 때 이어덤이 일그러져서 환기구를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때에 보청기가 함께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경이 큰 환기구는 음향 피드백을 발생하거나 주파수 반응을 제대로 제공하기가 어려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직경의 환기구는 외부의 잡음이 그대로 고막으로 전달됨으로 인해서 잡음 하에서 어음 청취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큰 직경의 환기구는 적용 가능한 청력 역치 레벨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석형과 RIC는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 개선을 위해서 먼저 한국 어음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역 중요 함수에 있어서는 영어음과 비교했을 때 주로 저주파수에서 중요 함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기 평균 어음 스펙트럼에 있어서는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의 경우 모음과 즉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어 대화음 레벨입니다. 한국어 대화음 레벨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ISTS와 비교했을 때 보통 소리와 큰 소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작은 대화음에 있어서는 ISTS에 비해서 약 5dB가량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 인지 역치에 있어서도 외국어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축 역치입니다. 압축 역치는 높은 압축 역치보다는 낮은 압축 역치에서 어음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채널 보청기에 있어서는 고주파수 대역의 압축 역치가 낮을 때 좀 더 어음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축 비율입니다. 한 연구에서 문장 인지도는 압축 비율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그 후의 연구에서는 단채널의 보청기보다는 다채널 보청기의 어음 인지도가 잡음 환경 내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제 시간입니다. 먼저 앞선 연구에서는 해제 시간에 따른 문장 인지 역치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빠르거나 느린 압축 역치보다는 300ms 내외의 압축 역치에서 어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잠오음비에 있어서 잠오음비가 상승할수록 무의미 음절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압축이 어음인지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청기 이득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이득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이득이 외국의 보청기 적합 공식과 비교했을 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외국 보청기 제조사에서 개발한 보청기 적합 공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방 적합과 폐쇄 적합 보청기의 이득입니다. 개방 적합 보청기의 이득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폐쇄 적합형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청기 적합 공식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HAI-V1에서는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에서 외국 보청기 적합 공식에 비해서 이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한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에서는 압축역치는 좀 더 높게 나타나며 압축 비율은 비슷하였고 주파수 반응 곡선은 1.5kHz 이하에서 외국의 보청기 적합 공식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즉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전기 음영적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압축 비율과 압축 역치 그리고 릴리즈 타임에 의한 어음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의 이득을 조절하면 작은 어음의 소리가 작은 에너지를 가진 어음의 크기가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압축 역치가 낮을 때 작은 어음의 에너지는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변에 깔려있는 소음 또한 소음의 에너지 또한 극대화되어서 낮은 압축 역치의 경우는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높은 압축 비율일 때는 어음의 에너지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지만은 잡음의 에너지 또한 억제하여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비율을 살펴보면 압축 비율이 높을 때보다 압축 비율이 낮을 때 작은 소리의 이득을 감소하고 큰 소리의 이득을 증가하여 작은 어음의 에너지의 증가에는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깔려있는 잡음 또한 억제하여서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작은 어음의 에너지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잡음의 에너지 또한 증가하여 신호대 잡음비 개선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신호와 잡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짧은 해제 시간인 경우는 역시 작은 어음의 에너지를 크게 그리고 잡음 또한 크게 증가시켜서 신호대 잡음비 개선에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해제 시간인 경우는 작은 어음의 에너지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지만 잡음의 에너지 또한 크게 증가시키지 않아서 신호대 잡음비 개선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티 채널을 통해서 보청기의 조절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채널은 비선형 증폭기의 조절과 같지만 주파수 대역별로 조절한다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소리의 이득을 변화시키면 CT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낮은 컴프레션 트레셔홀드 압축 역치를 사용했을 경우는 청력 역치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작은 소음을 증가시킨다든가 음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높은 압축 역치는 반대로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음을 감소시키고 음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추신경 경로의 노화를 겪지 않은 아동에게는 낮은 압축 역치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고, 대화음을 들을 때 난청인의 경험, 지식, 상황 판단 등을 통해서 대화음을 듣는 성인에게는 높은 압축 역치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변화시키면 압축 비율이 변화하는데 낮은 압축 비율은 큰 소리를 크게 들을 염려가 있고 그러나 고심도에게 난청인에게는 가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질 또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축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이내믹 렌지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고심도 난청력 손실에게는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 또한 저하가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또한 낮은
비율은 성인에게, 높은 압축 비율은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절 절차를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대화음, 그 다음에 음질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압축 역치와 압축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어음의 인지, 잡음, 음질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기술하였고,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방법을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노인이나 성인 또는 아동이나 그 청소년들에 대한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난청인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상황 판단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아동의 경우는 말소리를 먼저 듣고 그 정보를 저장한 다음 그 정보를 통해서 발화를 하고 또한 말소리를 듣습니다. 따라서 압축 역치는 성인에 비해서 낮은 것이 좋겠고, 압축 비율은 역시 성인에 비해서 높은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해제 시간 또한 성인에 비해서 빠른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조절을 잘 한다 하더라도 조절에 대한 착용 효과, 즉 베리피케이션이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방법에는 증폭 역치의 측정을 통한 펑셔널 게인, 즉 실이 삽입 이득과 같은 개념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착용 전후 조용한 곳 또는 소음 환경 하에서의 어음 인지도의 개선, 어음 인지도의 비교를 통해서 보청기 적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시스 커플러, 실이 측정 등을 통해서도 보청기의 적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보청기의 조절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청인의 심리 음향적인 어떤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KPF를 비롯해서 KHHIE, KIOA-A 등의 설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용 효과는 이 모든 보청기 적합 확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슬라이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 보청기의 검수 확인 방법입니다. 검수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은 보청기 착용 전후에 처방전 결과와 음장 검사 실시한 것을 토대로 검수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상기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음 검사에 있어서는 보청기 착용 전에 헤드폰이라는 그 청력 검사기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방법은 청력 검사기, 즉 헤드폰이라는 증폭기를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한 결과와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슬라이드는 따라서 위의 문제점에 따라서 검수하기에 대한 제한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장에서 말소리 명료도를 측정할 때 보청기 착용 전후 모두 음장에서 착용해야 하며, 제시 어음 레벨 또한 똑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음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순음 청력 역치는 보청기 적합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때 보청기 적합 공식은
한국어음의 음향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 이 시간 또는 향후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